네, 삼가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인데 이번 시간에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변도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변 세 개와 각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라고 해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각 A가 마주보는 변이 있죠. 즉 여기서는 BC가 되겠죠. 이 변 BC를 각 A의 대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 이 BC의 길이는 각 A를 이제 라지 A라고 썼기 때문에 이 대변의 길이는 스몰 a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B의 대변은 여기서 CA가 되고 그 길이를 이제 스몰 b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각 C에 대한 대변은 AB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BC에 대한 대각은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 AC에 대한 대각은 B가 되고 변 AB에 대한 대각은 이렇게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은 이 변에 대한 대각이다. 반대로 이 변은 이 각에 대한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삼각형을 이루는 6요소 간의 어떤 관계를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인 법칙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sin a분의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sin a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에서 a라는 각에 대한 sin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 그 다음에 sin c분의 c, 이러한 값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두 같다. 근데 뭐랑 같느냐? 바로 2r. 자, 이 2r은 무엇이냐면, 자, 모든 삼각형은 외접하는 원을 하나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접원의 중심을 하나 찍고 꼭지점 어딘가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점을 우리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 즉 줄여서 뭐라고 하죠? 네,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 이름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sin A분의 A나 sin B분의 B나 sin C분의 C는 결국은 반지름의 두 개, 즉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sin A분의 A도 2R이고 sin B분의 B도 2R, sin C분의 C도 1R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sin A분의 A가 2R이다. 그러니까 sin A를 이쪽으로, 2R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sin A는 2R분의 A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가 2R이니까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 자, 그리고 sin C도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 바로 sin A와 sin B와 sin C의 B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즉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되는데 2R은 공통인 값이니까 지우고 지우면 결국은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의 B가 A 대 B 대 C와 같다. 즉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변의 대각에 대한 사인 값의 B와 같다. 이해되시나요? 네,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뭐 이걸 갖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인 법칙, 이 단순한 사인 법칙만 외우고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홍색이죠. 분홍색 부분에 대한 사인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삼각형 ABC가 있죠. 그 삼각형 ABC의 외접을 이렇게 하나 그린 거고요. 자, 이 각에 대한 지금 사인 값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각 A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sin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죠. 힘이 듭니다.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 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현이 같다면 현의 길이가 같다면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동된 점을 우리가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바로 이 A 프라임하고 B가 이렇게 지름을 이룰 때까지 이 A 프라임을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요 각이나 요 각은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바로 이 A 프라임 B는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빗변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네, 각이 직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이 점 A를 이 원주를 따라서 살짝 이동을 시키면, 즉 이 AB의 길이가 지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 ABC라는 삼각형이 A', B', C라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지만 각 A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sin A'의 값이 곧 sin A의 값하고 같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sin A', 즉 sin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까지가 이제 반지름 R이니까 이 부분은 2R이 되겠죠. 이 부분이 2R. 그 다음에 이 BC의 길이는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네,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sin A는 바로 2R분의 A와 같다. 나머지 각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이 되고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그 예각 삼각형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둔각 삼각형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각형이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이 이제 삼각형인데요, ABC라는 삼각형인데 각 A가 바로 여기가 둔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라는 곳에서 이 중심 있죠,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을 쭉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A'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A'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새로운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지름이니까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9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원에 관한 성질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어떤 사각형에 대하여 대각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되죠? 네, 180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sin A의 값은 결국을 A'의 값으로 계산을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sin A는 바로 sin 파이 빼기 A'과 같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는 게 뭐예요? 파이죠.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요 각은 바로 180도에서 A'을 뺀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죠? A를 이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각을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 원에서 생각했을 때 시계바늘이 파이만큼 돌아가서 다시 A만큼 되돌아온 거니까 바로 이 X축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결국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A'. 그래서 결국 얘는 sin A'으로 그 값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경의 위치가 이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인에 대한 부호는 플러스다. 어쨌든 결국은 sin A나 sin A'나 그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sin A의 값은 sin A'의 값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sin 값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 각에 대한 sin 값하고 똑같으니까 이 각에 대한 바로 2R분의 바로 A 이렇게 되겠네요. BC 이해되죠? 요 A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sin A는 sin A'과 같고 sin A'은 2R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사인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삼각형 ABC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3개 중에 각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게 120도. 자, 120도는 뭐 특수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고 각과 변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우는 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우선 사인 120도분의 2루트 6은 같겠죠? 사인 B분의 4와 같다. 그 다음에 사인 C하고 사인 AB, 여기는 각도 모르고 변의 길이도 모르니까 이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사인 120도분의 2루트 6하고 사인 B분의 4가 같은데 걔네들이 뭐와 같느냐? 바로 외접원의 지름과 같더라. 이 R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120도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사인 120도는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니까 바로 사인 60도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루트 6 나누기 2루트 3이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쓰고 그것이 사인 B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두 관계, 두 개의 관계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요 두 녀석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B의 값을 구하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각 B가 몇 도라는 거죠? 네, 45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R의 값은 무엇이 되겠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R은 바로 요놈하고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2는 4니까 여기 2를 하나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 하나 나눠주면 바로 여기하고 여기 나누면 또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R은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B, 각 C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A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자동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각 C의 C가 아니라 바로 이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 바로 C의 길이, C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사인 45도. 여기가 45도란 얘기죠. 여기가 75도, 60도니까 여기가 45도. 바로 사인 45도분의 8은, 이거는 이제 특수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특수각 사인 60도분의 AB, 이 AB의 길을 지금 C라고 이렇게 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R과 같다라고 쓰면 45도가 얼마예요? 네,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8 나누기 루트 2분의 1은 8 곱하기 루트 2와 같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바로 얼마예요? 네,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C 나누기 2분의 루트 3은 C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쓰고, 그것이 2R과 같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C는 4 루트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이 바로 8 루트이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R은 4 루트 2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B가 3대 2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결국은 바로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 A, 그 다음에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B,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 C에 대해서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이 바로 A 대 B 대 C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A 대 B 대 C가 3대 2대 6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쓰자면은 비례상수를 사용해서 비례상수를 K라고 합시다. 그래서 A를 3K라고 놓으면 바로 B는 2K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C가 6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K에다가 2를 대입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이라고 한다면 B는 얼마? 네,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C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B 대 BC 대 CA의 값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9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3 곱하기 2, 즉 이것 대, 그 다음에 BC는 2 곱하기 6이 되겠죠. 3 곱하기 2 대 2 곱하기 6 대, 그 다음에 6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6으로 이렇게 3개를 다 나눠주면 1대 2대 3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물론 이 A, B,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바로 각 A, B, C의 대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씩 더한 것들의 B가 5대 6대 7이라고 했죠. 이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결국은 A 대 B 대 C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더하기 A의 값이 이제 5대 6대 7이라고 했지만 A 플러스 B의 값을 일단 5로 가정을 하면 B 더하기 C의 값은 6이 되고 C 더하기 A는 바로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 세 개를 더한 것이 이 세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그죠? A, B, C가 2개씩 더해졌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죠? 네, 18이 되죠. 18. 자, 그래서 하나씩만 더한 값은 얼마가 돼요? 네,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 더하기 C의 값을 아까 우리가 6으로 놨잖아요. 요 부분을 6으로 놨으니까 A 더하기 6이 9. 그래서 A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요? 여기 C 더하기 A, 이걸 7로 봤죠? 요 C 더하기 A가 7, 그럼 B 더하기 7이 9니까 B가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C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3대 2 대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삼각형 ABC에서 A sin A, B sin B, C sin C가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얘와 같을 때 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 되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어떻게 외우고 있었어요? 네, sin A 분의 A가 대변의 길이죠. 이것이 바로 뭐와 같다? 2R과 같다. sin B분의 B도 2R, 그 다음 sin C분의 C도 2R과 같다. 자, 그러면은 이 sin A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죠? 네, sin A분의 A는 2R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2R분의 A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양변에 2R을 곱하게 되면 2R 다 날아가고 이쪽은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죠. 자, 바로 이게 뭐예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B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1이라는 관계를 만족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관계를 배웠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A의 제곱은 바로 1 마이너스 사인 A의 제곱, 코사인 B의 제곱은 1 빼기 사인 B의 제곱, 그 다음에가 코사인 C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C의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어떻게 되나요? 여기 1 빼기 1은 이렇게 사라지나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1 하나, 좌변에 1 하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두 개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A 하나 남고 마이너스 사인 B 남고 마이너스가
여기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인 애들을 절로 다 이항을 하게 되면, 이항을 해서 적으면 sin A의 제곱 플러스 sin B의 제곱은 여기 남아있는 거 하나, sin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결국은 A 대 B 대 C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A의 제곱, 요 녀석을 B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은 바로 뭐가 되죠? C의 제곱이 되죠. 자, 물론 이 sin A의 값을 우리가 AK 실제 값을, 그 다음에 sin B의 값을 BK, 그 다음에 sin C를 CK라고 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도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C제곱 K제곱이 되지만 K는 어차피 이렇게 약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K의 값을 우리가 뭐 따로 어떤 값으로 이렇게 굳이 정해놓고 이렇게 쓸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K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거를 한 다음에 써도 문제의 그 값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